36개 인생과 경량의 비책. 오늘은 큰 카테고리로 5번째 카테고리인 병정계이고요. 병정계의 첫 번째 계책 36개 가운데서는 25번째 투량환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량환주란 대들보를 빼가지고 기둥과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병정계는 기본적으로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계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량환전의 출제는 미상이고요. 그 의미는 대들보를 빼서 기둥하고 바꿔야 되는데 대들보하고 기둥의 비중을 정확하게 가늠해야만이 가능한 계책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무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비중에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뺐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죠? 또 그리고 대들보가 아주 보잘것없는 대들보인데 큰 기둥하고 바꿨다가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자의 비중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이 이 계책의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요, 자기가 통일한 제국을 여러 차례 순시를 합니다. 통일한 이후에 11년 정도 진시황이 재위하게 되는데요. 약 10년 넘는 기간 동안 5차례 천하를 순시를 합니다.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진시황은 나가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 천하 순시에서 갑작스럽게 사구 평대라는 곳에서 쓰러집니다. 진시황이 40대 이후에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시황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는요, 유서를 씁니다. 큰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받게 만들고 순조롭게 후계자 계승 문제를 유서에 남겼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유서를 빨리 큰아들한테 보내질 않고 잠시 자기를 수행하던 황간 조구한테 유서를 보관하게 합니다. 유서를 큰아들한테 보내기 전에 진시황이 숨을 거둬버립니다. 작은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조고는요, 큰아들에게 자살을 명령하는, 그리고 큰아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몽염이라고 하는 장수에게도 자살을 명령하는 유서를 보내게 해서 후계자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큰아들 부소가 아닌 어리석고 못난 호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통일된 제국의 두 번째 조타수가 됨으로써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좋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은 대들보를 빼가지고 기둥하고 바꾼 투량환주의 사례 가운데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고요. 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투량환주는요, 대개 경쟁 상대를 잠식하거나 상대 내부에 침투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계책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요, 최근 경영에 있어서는 자기 기업의 전환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왔을 때, 또는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든지, 또 국내 경제 상황이 호황으로 갑자기 업종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자기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투량환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량환주 사례 가운데 오늘은 홍콩의 화교 기업가인 이가성, 리자청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주 대단한 부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그런 홍콩의 사업가입니다. 리자청이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투량환주의 계책을 잘 활용을 해서요, 자기 자신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리자청은 자기 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요. 특히 이제 홍콩에서는 영국이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영국의 조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중요한 요충지에 영국 투자 기업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청이 자기 기업의 전환점을 위해서 부동산과 땅을 많이 가진 든든한 영국 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즉 대들보를 빼서 부동산과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기둥하고 바꾸는 투량환주의 선택으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투량 환주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들보하고 기둥의 비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양쪽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계책에 자기 자신이 눌려가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는 경량이 늘 변수가 있지만은 변치 않는 상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수하고 상수라는 두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상수를 변수로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대들보가 상수라는 요소라면 이 대들보를 기둥하고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변수와 상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요. 또 한 가지 섣불리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는 안 되는 계책이다라는 점. 그리고 내부 조정과 외부에 대한 자극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들보를 빼가지고 기둥하고 바꾸는 내부 조정인데 이게 외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아무렇게나 바꿨다가는 자기 기업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요컨대 기업의 장래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책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들보와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죠. 이 두 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집의 안정도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면한 환경이 바뀌려 할 때는 그에 맞추어 투량 환주할 수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자신의 중요한 책략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위험 부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계책입니다. 집의 안정도를 위해서는 내적 요소와 외부 환경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연구와 결단이 필요한 그런 계책입니다. 고맙습니다.